네, 소개받은 정의구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번 선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현장에 느꼈던 광장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문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광장을 통해서는 특히 우리 이제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뭐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광장에서 내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게 분출했던 게 광장이에요. 근데 선거를 해보니까 선거는 또 역시 선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장과 선거 사이에 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은 됐는데, 사실 지난번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표가 2%밖에 안 늘었어요. 지난번에 47%, 이번에 49%니까 2%,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밖에 이제 안 늘어났다는 것.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얘기하면서 압도적 승리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50%는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 선거대로 다시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표를 합하면 이재명 후보 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표와 그다음에 김문수 표가 합했더라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물론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표가 전부 보수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보수가 분열됐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장에서 느꼈던 감정하고 선거 결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냐면, 광장에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좀 실망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보수가 지금 분열됐지만 힘을 합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당선돼서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지지가 이제 빠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광장과 어떤 선거의 어떤 갭,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심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준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사실 그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 건 분명해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8% 정도의 이제 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표를 얻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20대, 30대 남성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주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든지 그런 문제에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 거예요. 물론 여성들도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뭐, 그 젠더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지지를 좀 했습니다만, 여하튼 특히 이제 그 어떤 남자들이 가져야 될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 30대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로도 못 가고, 이재명 쪽으로도 이제 못 가고,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을 이제 찍어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이 청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뭔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표를 보면 60대, 70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지금 이제 20, 30대 이제 남성들인데, 아마 그 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올라가면, 이번에도 보니까 60대에서 약간 그 민주진보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 50 세대가 이제 위로 60대까지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로 또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도 이제 중요하지만, 하여튼 득표로 볼 때는 위에 세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좀 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20, 30대 남성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다. 아마 이번에 이제 광장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이 20, 30대 여성들 얘기도 많은데 남성들 얘기도 사실 거기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광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책을 좀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앞으로 이제 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제 국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국힘이 전통적인 어떤 보수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이준석한테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극우와 보수 세력들이 같이 통합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 쪽으로 그런 쪽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이 돼 있는 거예요. 분할이 됐으면 우리한테 이제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국힘에서 좀 합리적 보수 쪽에서 당권을 잡고 이준석하고 협력을 한다면 만만치 않은 도전 세력이 이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은 진보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로 간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보 쪽이 없는 거예요. 정당도 굉장히 약하고. 근데 진보적인 어젠더는 그 진보 쪽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진보 정당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정치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광장 때는 시민정치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이제 진보 정당들, 그 다음에 광장에서 여쭙던 어떤 시민정치 세력이랄까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진보 쪽의 목소리를 유지시켜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적인 문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중도 보수,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국힘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부자 감세, 뭐 시장에 의존하는 뭐 그런 정책이 뭐 일반적으로 가죠. 그래서 그쪽은 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는 성장을 지금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붙이면 성장을 통한 복지, 그러니까 성장을 먼저 앞세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복지로 가는 그런 측면은 단기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냥 워낙 지금 경제가 나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이 정책을 5년 동안 한다 하면 우리나라 이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중장기 정책까지도 그렇게 갈 것인가라는 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되면 제가 볼 때는 불평등 문제 해소라든지 지역 균형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단기 정책하고 중장기 정책을 좀 나눠서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만약 지금 방식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5년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불평등 문제, 그 문제는 뭔가 치유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될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방향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보면서 좀 진보적 의제랄까 이제 그런 문제를 누군가 제기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보적 내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아마 여기 이제 공감연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주로 고민했던 게 뭐 사회 대개혁이라든지 청년 문제 이런 문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게 사라져갈 때. 사라져갈 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주고 그런 문제를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해줘야 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제 얘기는 토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